내가 어릴 때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탈북하고 나서 알았지. 아, 내가 이렇게 강인하게 산 거는 가족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나 또 18살에 중국, 미얀마, 태국까지 걸어 내려갔잖아요. 아버지가 온 가족을 진짜 목숨 걸고 두만강을 일단 건넜어요. 탈출을 이제 성공을 그렇지.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한국에 바로 온 게 아니라 또 중국에서. 그쵸, 그래서 4년. 어떻게 산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넘었는데 그날이 달밤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분명 탈북하기 전엔 중국에 아는 친척이 있다 했어요. 친척집에 갈 거라고 한 거지. 우린 믿고 넘었지. 넘었는데 아빠가 막 무겁게 뭘 메고 가길래 이렇게 만졌어. 새똥이가 있는 거예요. 새똥이가 도끼, 뭐 다 있는 거야. 아빠 이게 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산골에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살 거래. 우리 다 멘붕이 왔어. 아버지 계획을 얘기를 안 해줬구나. 걔가 친척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아버지 왜 그랬어? 안 니들이 따라올까봐. 친척이 없다면 안 따라올까봐. 그래가지고 가다가 새벽 2시, 3시 되니까 다 지쳤어. 우리 얼마나 긴장했겠어. 그렇지. 네, 다 정신적으로 긴장했잖아. 그랬더니 비닐방막을 쓰고 네. 산속에서 이렇게 여섯 가족이 모여 있었어. 근데 한 새벽 한 5시 되니까 아빠가 죽는다고, 얼어 죽는다고. 북한이 얼마나 좋아. 우리가 2월 25일 날 넘었거든. 아 겨울에 넘었어요. 그 시간대 밖에 1시간만 있어도 얼어 죽지. 그러니까 아빠가 얼어 죽는다고 다 깨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걸었어. 그러다가 어떤 지프차가 오는데 이 지프차가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그 중국 훈춘이라는 시내로 나르는 그 차였어. 택시 같은 거구나. 그 차가 오더니 갑자기 서는 거야. 우리가 6명이 이렇게 늘어져서 걸으니까. 아 대로변으로 걷고 있었어요. 걸으니까 그 차가 서는 거야. 우리 무서웠어. 근데 그게 조선족 분이었어. 기사가 내리더니 뭐 한마디가 하는 게 조선에서 왔습니까? 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내리래. 거기 탄 사람은. 근데 우리를 다 태워서 기사님 집으로 간 거예요. 아 그 사람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네, 내려간 거야. 근데 그때가 97년 2월 25일이니까 탈북자가 많지 않을 때예요. 아, 그렇지. 좋은 사람 보기가 신기하지. 신기했지. 그러니까 막 뭐 마담에 알죠. 연길에 막 마담에. 그러니까 큰엄마 보고 뭐 큰엄마 댁도 네, 전화하고 마담. 마담에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다 와서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6명이니까 뿔뿔이 2명씩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데리고 가서 뭐 그런 조선족 도움으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은 어느 시골로 갔어. 나 근데 정말 충격이었지, 충격. 아버지보다 충격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잘 살았어. 아 너무 잘 살아서 아 깜짝이야. 너무 잘 살았어. 너무 잘 처음에 살- 택시를 탔는데 탔어. 밥 먹고 나서 또 타. 사람이 계속 바뀌어. 이야, 이 사람은 차가 한 7대 있구나. 택시를 7번 탔으니까. 아. 택시란 개념을 모르니까 오. 기사도 7명이야. 부자야. 부자야. 우리 잘 걸린 거야. 어. 이렇게 생각했죠. 난생 처음 자동차 타봤죠? 승용차. 처음에 우리는 승용차 지나면 네. 경례했지. 항상 승용차 준비. 지나면 애들 따라다니고 막. 그지. 우리 이거 항상 준비했어. 무조건 간부니까. 그치. 너무 그렇게 살면서 정말 가정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중국어를 빨리 배워야 된다. 오 아빠가 똑똑하시다. 왜냐면, 할아버지 닮아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조선족 분들을 이렇게 이 도움으로 끌려다니면 이게 우리가 길을 대충 자유롭지 못하다.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그때가 한 18살이었어요. 제가 17이었고. 그러니까 조선족 남자분들이 와서 우리 언니가 이쁜 거예요. 얘를 시집 보내서, 중국인한테 시집 보내서 돈을 받아서 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얘는 어때요? 했죠.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못생겼어. 새까맣고 너무 못생겼어. 어머니는 어차피 안 팔려갈 거 아니까. 그랬더니 조선족 이놈 자식이 한단 말이 아니 우리 조선족들도 눈은 있습니다. 이러는 게 이런 나쁜 놈이 자식이. 나 그렇게 차별받았어요. 벌써 자별이에요. 아니 나 시골집에 그 조선족들이 언니랑 나랑 데리고 왔는데 언니는 막 향기 나는 걸로 머리 감겨주더라고. 그래서 향이 좋다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나는 그 부엌에 있는 걸 뭘 주워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퐁퐁으로 감겨주는 거야 나는. 못생겼다고. 아 접신 줄 알았나 보네. 아빠가 그랬잖아요. 팩트는 우리 가족 중에 중국어를 누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위험하니까 언니는 어느 집, 여동생도 이뻐. 걔도 어느 집. 아 여동생도 있었어요? 우리 딸 셋이 아들 하나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뭐 엄마랑 이렇게 가는데 나만 남은 거야. 다 데리고 가. 나만 남은 거야. 나 왜 안 데리고 가? 나 근데 너무 새까맣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남자처럼 깎았지 이 정도. 안 데리고 가. 그래서 어딜 가게 됐냐면 삼강구라고 내몽구 뭐 이렇게 내몽구 자치구랑 있는 한족들만 사는 나를 중국 동네에 보낸 거예요. 엄청 안쪽인데.
그렇죠. 안쪽으로 보낸 거예요. 갔는데 말을 알아들어야지. 배고프다고 하면 배 아프냐고 물어보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배 아파? 약 먹어. 그리고 막 어느 날 또 배 아파가지고 배가 막 이러면 또 밥을 막 주고. 나 너무 힘들었어. 그 목사님, 그 한정 목사님 때 갔잖아요. 너 나보다 한 4살 어린 그 애가 나를 놀렸어. 느낌엔 놀리는 거야. 못 알아들어도 그건 필이 있지. 그렇지. 가시나네 언젠간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아오지 정신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 야, 3개월 지나니까 중국 사람처럼 말하더라. 들려요? 3개월 만에? 야, 3개월 지니까 들려. 살기 위해서 본능이야, 이 본능.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그런 고생하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중국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3개월이 되니까 거기 목사님이 야, 너는 언어적으로 천재다. 그래서 6개월을 살고 딱 집으로 내려왔더니 엄마 아빠가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이 진짜 처참하죠. 남의 집에 가서 사는 게. 그때부터 그다음 내려와가지고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어요? 중국어를 하니까 청도 북경 대사관에 가고 북경 대사관에 갔는데 쫓겨났어. 북경 대사가 어디? 한국 대사관에 갔지. 우리 좀 한국에 보내달라. 안 된대요. 보낼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또 쫓겨나고 청도 한국 영상관에 갔어. 안 된대. 그래 또 쫓겨나. 그래서 위해를 갔어요. 위해 갔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활비 드리고 그렇게 또 위에서 살게 돼요. 살다가 또 돈을 모아가지고 배 한 척을 사요. 그걸 탈북하려고? 네. 뜬금없이? 네, 한국은 가야지. 한국은 제일 가까운 동네. 위해야, 위해. 와, 이 사람들 진짜. 우리는 정말 배를 샀어요. 배를 샀어. 근데 그 배를 어떻게 샀냐면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 그 아빠의 사촌 형이 살았어요. 그분이 돈을 좀 보내준 거예요. 연락이 닿아가지고. 한국 또 중국까지 와서 만났었어요. 그 배를 줘가지고 배를 샀는데 아유 이 사기꾼들이 그 고장난 배를 팔았네. 떠나기 전부터 그 배 뒤에 뭐 걸려가지고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데 배 다 숨었어 그 안에. 뭐 걸려가지고 이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그 위에 그 부두를 출발했어요. 가다가 그 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그 펌프가 그 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물을 뽑아내는 배 펌프가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난 거야. 예, 그러니까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야. 근데 손으로 퍼내야지. 손을 퍼내는데 나는 그때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게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 너무 힘들어. 계속 퍼내는데 이거 안 퍼내면 죽어. 근데 배 멀미를 해요. 저는 엄청 해요. 진짜. 맞네. 멀미를 하는데 그걸 퍼내. 평생 또 배 타본 적이 없잖아, 아오지에서. 없지. 그래서 막 배 멀미를 하는 거예요. 막 쏟으면서 내 것 좀 해서 같이 내 퍼내고. 상상하기도 싫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쓰러졌어요. 배가 가라앉더라고요. 네. 망망바다에서 하루 갔어요. 배 타고 하루 갔는데. 하루 갔는데 한국을 못 왔어? 못 갔어, 우리는. 하루를 갔는데. 뒤로 갔어? 아니야. 쩍 배워가지고 텅텅텅텅거리면서. 근데 또 거기에 또 날씨도 안 알아보고 갔는데 강풍주의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배가 가라앉는데 전 놀랐어요. 배는 이렇게 가라앉을 줄 알죠. 뒤에부터 가라앉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들렸다가 쭉 들어갔지. 왜냐면 뒤쪽에 돌이 있더라고. 왜 돌이 있는지 모르겠어. 뒤쪽에 돌이 있어요. 돌을 실었더라고. 그 무게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지 돌을 실었어. 근데 배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숨에 가라앉으니까 우리 딸 셋째 동생이 막 배 위로 올라가더니 뱃머리를 잡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처절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진짜 이게 손 하나 까딱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슬프더라고. 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안 듣는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버림받은 거 같고. 버림을 받았어.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죽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 죽을 준비를. 눈물 쓱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 쓱 흘리면서 여동생에게 말할 힘은 없고 속으로 그만해. 신은 안 들어. 신은 없어. 우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딱 누웠는데 정말 신이 내 얘기를 들었나 봐. 갑자기 어디서 있잖아. 배가 나타났어. 거기 배가. 그러더니 우리를 막 그물을 던지는 거야. 잡으라고. 근데 잡을 힘도 없어. 그랬더니 그 배에서 남자들이 막 내려와서 우리를 막 올라가는 거야. 진짜 우리가 그 배에 중국 고깃배였거든. 갈아타고 한 30분 만에 배가 그냥 침몰해버렸어. 거기서 안 끝났어요. 제발 끝내지 말아줘. 끝내지 말아줘. 끝내지 말아줘. 배를 탔어. 그래서 또 이렇게 민계를 썼지.
예쁘진 않지만 안 먹히더라고. 안 먹히더라고. 궁금한 얘기네. 알았어. 왜냐면 남자들 붙잡고 아저씨를 보고 한국 가게 해줘 이러면서 중국 고기 빼니까. 아 우리 한국 가게 해줘. 어머니 요취 한국 하면 우리 한국에 가게 해줘 이랬더니 알았대. 알았대. 알았대? 그러면 뭐 무선을 따따따따따 하는 거야. 뭐 말을 하고. 그럼 느낌 보내줄 수 싸한데?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린 배 뒤에 가서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웠죠. 뭐 올림도 없었어. 근데 배가 한국에 도착했어. 배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인가 하고 머리를 내밀었는데 대련이야. 그래. 중국 공안이 싹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래. 느낌 싸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중국에서 조선 사람들 신고하고 이러면 돈 받는데. 그러니까 공안이 우리가 한 그 저녁인가 내렸는데 공안이 쫙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와, 환영 받았네. 아니 뭐야. 그 엄마 아빠 다 줄줄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 난 도망쳤어. 에? 혼자. 거기서? 응. 난 안 잡혀. 저기 말할 힘도 없다고 했는데. 그 배에서 그 밥도 좀 먹었잖아요. 오는 게 한 하루 걸렸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또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엄마 아빠 동생들 다 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지. 야 이번에 헤어지면 내가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해서 걸어갔어. 예, 중국 사람 그 경찰 보고 나도 이 집 딸이야. 이랬더니 놀라더니 타러 가는 거예요. 얼른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는 안 잡혔지. 먼저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부모니까 잡히니까. 그래서 타가지고 그 대령 감옥으로 갔어. 누나는 잡혀나가면 무조건 죽는데. 우린 죽지. 이제 사형이지. 그때 총성을 울려라. 김정일이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우린 잤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막 울었어. 우리 살려달라고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또 불렀어요? 나는 그때 참 하나님 부를 힘을 얻고 신분증을 하나 꺼냈어요. 그게 이렇게 돌다가 조선족 아줌마 신분증인데 아줌마가 새 신분증을 받는다고 그 신분증을 낡은 거 내가 달랬어.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서 이거 우리 엄마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공안들이 얘네는 북한에 잡혀나가면 내가면 다 죽는다. 지네끼리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중국어를 알아들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신분증을 다 보면서 그래 너네 엄마는 문 누구누구야 그 이름을 하면서 문 누구누구야 조선족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러더니 우리 아빠를 보고 밖에 나가서 돈을 구걸해요 그래요. 왜냐면 여기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입막음을 줘야 되니까 한국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돈을 가져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찾았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15일 동안 시내에 있는 교회나 막 이런 데를 다녔어요. 중국을 다녀서 돈을 벌고 우리는 그 감옥에 산 거지. 아빠도 대단하다. 네.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어도 못하시는 분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찾아서 돈을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아빠 왔는데 2,000원을 가져왔어요. 많이 챙겨왔네. 2,000원 중국 돈. 그때는 우리 한국 돈 20만 원 정도. 와, 아니 100원이면 중국에서 엄청 많은 돈이고 그쵸, 그때는 2,000원 또 큰 돈인데. 그때는 한 달 일하면 한 300원 받을 때였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2,000원을 구해왔어. 근데 아빠가 돈을 여기에 숨긴 거야, 여기에. 공안들이 다 수색 걸려가지고 펜트까지 수색해가지고 다 꺼내낸 거야. 그러더니 200원을 줘. 가라고. 우리 가족을 풀어준 거야. 1,800원은 걔네들이 갖고 네. 아버지한테 200원 200원을 주면서 줬지. 가라. 아이고 나 같으면 2,000원 다 주고 빨리 나와서 이렇겠다. 아니 근데 자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대련에서 나와가지고 가족이 다시 배를 탔어. 또 배 탔어? 그렇게 혼났는데? 위해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위해를 가가지고 1년을 또 살다가 못 산다. 이대로는 못 산다. 아빠가 결정한 거지. 근데 어느 날 아빠 엄마가 연락이 왔어. 금영아 생활비를 2달치 좀 먼저 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거야. 나가서 돈을 보니까. 왜요? 하니까 쓸 데가 있대요. 그래요? 그래 주면서 느낌이 싸해. 줬어.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느낌이 싸해. 그래가지고 갔어. 집에. 엄마 집에 갔어. 엄마 집에 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놀랬어. 집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 싹 판 거야.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있고 살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거기 쪽지가 있더라고. 금영아 돈이 모자라서 너를 두고 간다. 어디로? 한국으로 간대. 한국으로? 날 두고. 다른 자식들은 다 데리고? 왜 또 누나야? 왜 나야? 그러면서 네가 생활력이 강하니까. 그럼 다른 형제들 네. 다 데리고 자식들은 데리고 누나만 두고 어딜 간 거구나. 간 거지. 뭐 태국을 가가지고 이거 태국을 가가지고 한국 간대. 그래서 한국 가서 정착금을 받아가지고 날 데리러 오겠대. 뭐 그럴싸한 얘기네. 그럴싸한 얘기지. 돈이 없으니까. 야, 근데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이게 내가 생활비를 벌어서 부모님을 보냈는데 돈이 봉양했는데 없어서
날 두고 갔다니까 이게 무슨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저기 저 밑에 있잖아요. 그 슈퍼에 가가지고 술을 사왔어. 이게 빵통 이게 중국은 또 술 빵통 사잖아 빵통. 아, 그리고 빼가를 또 네, 사왔었구나. 빼가를 사왔어. 그리고 담배는 지금도 못 피는데 담배 딱 한 각을 가져왔지. 인생이 역 같아요. 혼자 영화 찍고 있었네. 아니 진짜 거짓말 알고 숨을 쉬는데 이 숨이 올라올 때 여기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셨어. 뭐 피우는 담배도 빡빡빡빡 피웠어. 중국 담배 왜 그렇게 독해? 빡빡빡 피우다가 술을 눈 뜨면 술도 마시고 자고 눈 뜨면 술 마시다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조선족 친구가 같이 일하던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 엄마 집으로 온 거야. 근데 내가 쓰러졌냐. 그러니까 나를 질질 끌고 그 중국은 집에서 간호사들이 이거 링게 놨잖아. 링게, 예. 그 링게 맞고 살았어. 살았어. 또 살았어. 근데 한 열흘 지났는데 그땐 삐삐잖아 삐삐. 삐삐가 오는 거야. 멀리서 왔어. 느낌이 왔어. 아 느낌 어. 한국이야. 저기 중국 밑에 지방. 거기서 온 거예요. 곤명 쪽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지. 했더니 금영아 국경을 넘다가 경비대에 잡혀가지고 돈 다 뺏겼다. 빨리 살려주러 와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나는 집안의 백업이네. 난 백업이야. 백업 플랜이네. 뭐가 일이 잘못되면 와서 구해주고. 아 영병은 영병. 나는 모순 팔자야. 집안의 모순이야. 그때 나는 그 돈 뺏겼다 살려달라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준비했지. 해가지고 가려고 딱 했는데 언니가 안 갔어요 그때. 아 언니는 안 갔어? 언니가 남자친구랑 딴 데 간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갔지. 가자. 그래서 남자친구는 한국 가서 다시 데리러 오고 가자. 이랬더니 안 가겠대. 그래서 사랑이 우선인 건 알지만 뭐 잡히면 북한에 가면 죽으니까 가자 하니까 안 가겠대. 그게 또 언니랑 또 성격이 보통 아니지. 야 이간나 너 안 내일 아침까지 준비 안 하면 내 경찰에 신고할 거다. 막 이러면서 언니한테 협박한 거예요? 협박한 거예요. 한국 갈래? 경찰 북한에 잡혀갈래. 공안한테 갈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마음이니까 언니 마음도 이해가 돼. 왜냐면 언니는 배에서 빠졌다 죽었지. 그래. 뭐 이 감옥에 갔지가 이제는 싫은 거야. 안 가겠대. 자기는 여기 숨어 살겠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밤에 가가지고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다 볶았어. 쌀을 볶았다고? 볶아야지. 볶음밥 만들었어요? 아니 다 볶아가지고 그거 이제 걸을 때 산에서 물 부어서 불려서 먹을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응. 먹을 게 없어. 건명까지 기차 타고 가면 되지 왜? 아니 그러니까 그 미엔만은 걸어야 되잖아. 태국까지 걸어갈 생각이니까. 다 볶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언니한테 같이 가자. 안 가겠다. 이건 난이 죽이려고 그냥 말이고 막 끌고 나왔어. 언니를. 동생도 아닌 것 같아. 난 깡패야. 왜냐면 나는 언니를 거기다 두면 뭔가 일이 날 것 같더라고. 잡혀갈 것 같아. 그래서 끌고 나왔지. 나왔더니 언니가 야 택시에서 신발 던지는 거야. 내 신발 떨어졌다 이러는 거야.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또 택시 위에 호진해서 신발 줍고 그 기차역에 갔더니 기차가 떠난 거예요. 기차가 떠나가지고 고속버스 같은 고속버스 떠났어. 그래서 고속버스 떠났다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택시비 2배 줄 테니까 따라잡으라고 했어. 아 버스를? 응.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아서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뭐냐면 그 막 이렇게 지역에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나르는 그런 버스예요. 2층 버스 같은 거. 그런 버스. 다 그걸로 타고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탄 거예요 언니랑. 그래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서 건명까지 왔어요. 건명까지 갔죠. 갔어요. 와, 그래서 탈북을 성공을 한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야 그래 뭐 그만해주세요. 여기서 잘라야 돼. 네. 너무 힘들어.